어젯밤에 이제 KBS 보도한 좀 따끈따끈한 문재인 대통령 관련 여론조사 하나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희정 장관님. 네. 지금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이제 추입니다. 저희가 이제 추세를 보게 되는 건데, 2019년 5월, 그러니까 석 달 전보다는 1.2%포인트 상승했네요. 물론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이긴 합니다만, 뭔가 지지율은 좀 오르는 추세면서 찬성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 굉장히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네요. 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의 심정을 가지고 지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힘든 시기일수록 대한민국 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자라는 그런 중도 계층의 심리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국내적인 문제로 뭐 평가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그 나라만 생각하면 정말 불끈해지는 그런 나라와 소위 대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국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조목조목 비판하시던 분들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한번 일본인하고 경쟁에서 힘 실어주자라는 분위기가 작동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네. 활용을 또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반대 여론도 물론 이제 찬성 쪽이 더 많기는 하지만 네. 반대 여론도 좀 또 팽팽하게 양쪽에 좀 맞선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게 이제 해법 관련된 건데 오늘 광복절 메시지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이 해법을 하는 데 있어서 외교적으로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일본하고의 해법도 중요하지만 평화 경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또 하나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동포긴 하지만 이 북한에 대해서 너무 또 관대한 거 아니냐. 그리고 오히려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아직 우리 편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대상을 가지고 이제 나머지 적인 일본을 무찌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 실현성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때문에 또 이렇게 반대 입장들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해법 놓고도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김희정 의원님은 이제 청와대에서도 네. 근무를 하셨고 아마 광복절 전날은 참모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메시지 끝까지 수위 조절을 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중요한 날이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처럼 그때의 상황이 거의 재현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할 정도로 지금 사실은 뭐 총칼만 안 들었지 뭐 진짜 우리를 쳐들어온 것 같은 그런 심정이기 때문에 그때 광복절을 맞이했을 때 74년 전에 그 심정을 고스란히 살리고자 하는 그런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의 노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오늘 좀 있으면 대통령 메시지 나오겠습니다만 아마 늘 모든 해마다 광복절의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매년 반복되는 거지만 이번에 특히 그 역사적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마 고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최근에 알려진 것이 아마도 조금 톤을 조절해서 미래로 가자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어제 언론들도 많이 네, 맞습니다. 보도했는데 네. 과연 이렇게 수위를 조절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뭔가 키워드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광복절 의미라는 게 뭐냐면 광복절이라는 게 이게 단순하게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일본은 세계전쟁을 일으킨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꼭 찍어서 얘기하지 않아도 광복절의 의미를 전 세계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 해서 일본 말고 나머지 세력을 어떻게 규합할지에 대한 메시지를 네. 이렇게 부드럽게 외교적으로 전달하는지의 문제잖아요. 계속 우리가 얘기하지만 한일을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것 이외에 국제적으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편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광복절의 의미를 말씀하실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톤다운 하는지에 대한 거는 사실 위안부 피해자 문제라든지 또 이번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된 걸로 보고 있는 징용 판결 문제라든지 이렇게 피해자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직접 언급을 할 것인가. 직접 하냐, 간접적으로 하냐. 간접적으로 두리뭉실하게 하느냐. 피해 사실에 대한 언급을 어느 정도로 하는지를 보면 일본에 대해서 앞으로 이 역사 문제와 경제 문제를 얼마나 분리할지에 대한 걸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관전 포인트가 해법에 있어서 또 우리가 왜 도쿄 올림픽이라든지 또는 일본 방사능 문제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언급하느냐. 뭐 도쿄 올림픽에 대해서 어떻게 갈 거냐 말 거냐 이런 메시지가 있는지. 또는 도쿄 올림픽에 대한 메시지를 어떤 다른 방식으로 평화적으로 할 것인지를 보면 또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역시 해법 문제에 있어서 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 북한하고 경제 협력에 대한 메시지를 또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내놓을지 이런 것들이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잠시 뒤에 1시간 정도 뒤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이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여야 대표들 정말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어제 어떤 영화를 봤다고 하는데요. 이해찬 대표 먼저 목소리부터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광복절 74주년이 되는 날인데 오늘 이 영화를 보는 의미가 지금 우리 일본이 우리를 경제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만 우리가 전후의 이복의 기회를 삼는 그런 진약을 잘 찾아서 이겨나가자는 그런 뜻으로 오늘 이 영화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해찬 대표가 말한 이 영화는 봉오동 전투였어요. 광복절 하루 앞두고 이 영화 본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바로 광복절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떤 영화예요? 의미가 이 영화는 봉오동 전투는 실제 있었던 우리가 이제 항일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전투가 있는데 국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청산리 전투예요. 이 1920년 10월에 있었던 전투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청산리 대첩이라고도 부르는 대승을 거두기 전에 이 대규모로 일본군과 우리 독립군이 전투를 벌여서 첫 승을 거뒀던 아주 의미 있는 역사의 한 장면이에요. 이 봉오동 전투를 이끌었던 인물이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입니다. 이 최진동, 안무 이런 이제 분들이 이 독립군을 이끌었는데 이것을 극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은 홍범도 장군이 나오는지는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저도 오늘 오후에 보기로 돼 있어서 그러니까 유준열, 유해진, 뭐 여러 유해진, 유준열, 뭐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역할은 아니군요. 아무튼 스포를 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화내십니다. 내용은 보셔야 되고요. 어쨌든 실제 역사의 한 장면을 정말 멋진 영화로 만들어서 2시간 20분 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자긍심과 함께 카타르시스를 주는 독립영화고요. 그 독립영화라는 게 독립운동을 그린 영화고요. 계보를 잇는다고 보면은 암살 같은 영화가 있었고 밀정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이 계보를 잇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이 항일 운동과 관련된 영화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이미 이제 올해 3.1운동부터 시작을 해보면은 이게 100주년을 맞았잖아요. 임시정부 수립도 100주년 정부에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한거, 유관순 이야기라는 영화도 봤었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 대통령이 되시기 전이지만 문재인 대표 시절에 광해, 왕이 된 남자 이런 영화를 보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하며 눈물 짓는 장면이 우리가 뉴스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 영화를 통한 정치적인 메시지랄까요? 상당히 의미 있는 행보를 어제 보였는데 민주당 관계자 한 100여 명이 단체 관람했다고 합니다. 네, 보면 저도 이제 정치부 출입하면서는 영화 정치 어떤 메시지냐 많이 분석하긴 했는데요. 허은하 소장님 보면은 잘 골랐나요? 이 영화 메시지 전달을 잘 할 영화로 골랐나요? 네, 정치인들 같은 경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화를 이미지 정치로 많이 활용하잖아요. 감성적 이벤트로 쓰기 아주 딱 좋은 그 작품입니다. 그래서 MSAV라고 하는데 메시지를 무엇으로 정하고 스케줄을 무엇으로 정하고 또 뭐 아젠다라던가 비주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고민하셨을 텐데 아젠다는 뭐 일본 문제라던가 아니면 평화에 대한 아젠다였을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떠한 메시지로 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텐데 그 영화를 보면 아마 메시지가 느껴지실 거라는 느낌이 들고 또한 그 스케줄 자체를 우리 이때쯤 영화를 보자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15일 전인 어제 영화를 보기로 결정을 하신 것 같고요. 마지막 비주얼적으로 어떤 형식을 취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조금 너무 단체 관람을 하셔가지고 이 정치인들이 또 이벤트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걸 준 게 조금은 아쉽기는 합니다. 기존의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최초로 일반인들이 보는 대중들이 보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관람하셨던 것도 하나의 되게 메시지를 많이 남겼던 경우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MSAV를 많이 신경 썼을 것 같고요. 이러한 영화는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책을 보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을 좀 판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영화를 보느냐를 가지고 또 그 당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바쁘신 분들이 영화 보러 갈 시간 없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로 영화를 보러 가셨을 때는 확실히
확실하게 이미지 정치를 하시는 것 같고, 그러나 그러한 기억 정치, 우리는 기억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왜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억 정치를 가지고 이미지를 업어간다라는 이야기를 저희 전문가들은 하는데, 그러한 것은 아닐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